그런데 양화진 묘원은 직접 가보시면 엄숙하고 비장하지만은 않습니다. 묘지라는 느낌보다는 잘 정비되고 정리된 공원의 느낌이 더 많습니다. 출신 국가별로 매장 형태가 달라 십자가의 모양도 다양합니다. 마치 유럽 어느 도시의 한복판, 묘지에 와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개신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지난 4월부터 조선일보에 연재한 한국의 100년 교회를 가다 시리즈를 지난주 15회를 마지막으로 마쳤습니다. 마지막 회는 개신교계 원로인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와 류영모 한소망교회 원로 목사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서 대담하는 형식으로 꾸몄습니다. 양화진 묘원에 대해서는 조선닷컴 조선 멤버십의 김한수 @쉼이란 코너에서도 다뤘습니다. 그렇지만 양화진 묘원은 너무나도 감동적인 스토리를 무궁무진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앞선 기사에서 소개하지 못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양화진 묘원에는 145명의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선교사가 아닌 분들까지 합친 전체 규모는 15국 417명이고요. 모두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맺은 외국인들이지요. 특히 선교사와 가족들의 무덤을 보고 있으면 거룩함, 또 경건함이란 단어가 저절로 떠오릅니다. 류영모 목사님은 양화진을 생각하면 울컥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보면 도대체 이분들은 귀국할 생각은 없었던 것일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영훈 목사님은 사실상 그들은 원웨이 티켓으로 온 셈이라고 했습니다. 부와 명예, 안온한 삶이 보장된 고국을 떠나 열악한 한국에 오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육과 의료를 전하고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왔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들의 목표는 무한대였던 셈입니다. 그들의 묘비명엔 헌신과 봉사 그리고 희생의 각오가 새겨져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4대 7명의 가족 묘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세문안 교회와 연세대를 설립한 언더우드의 묘는 원래 고향인 미국 뉴저지 브로브 개혁교회 묘지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의 무덤은 양화진에 있었고요. 1999년 그의 탄신 140주년을 맞아 언더우드의 묘는 양화진으로 돌아와 가족들 곁에 함께 잠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뉴저지 묘지에는 이장을 했는 사실을 알리는 표석이 설치되어 있고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들인 2대 원한경의 아내 에델 언더우드, 이분은 6.25 전쟁 발발 1년 전 공산주의자의 총탄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묘비를 보면 당시 한국인들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고 그녀의 죽음에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가 생생하게 적혀 있습니다.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요. 부인은 활발하고 어귀차고 다정하고 의로웠다. 내 아들 외에 딸, 며느리, 손자, 손녀들을 두고 부인은 우리를 위해 끝으로 생명까지 버리었다. 그의 영은 주의 품에 있으리라. 또 그의 몸은 생전 마음과 같이 이 강산과 한덩어리다. 이 강산과 한덩어리라는 말이 가슴을 울립니다.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함께 제물포항에 상륙한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로서 정동제일교회와 배제학당을 설립했지요. 1902년 목포에서 열린 성경번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군산 앞바다에서 선박 침몰 사고로 순직한 아펜젤러는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양화진에는 추모비가 서 있습니다. 거기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괄호 열고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상륙하신 첫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문 내용 중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라는 구절이 마음에 남습니다. 이분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는 자유 그리고 빛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펜젤러 추모비 왼편에는 아들 헨리 D. 아펜젤러 부부의 묘가 있습니다. 제물포에 상륙할 당시 아펜젤러 부인 엘라 다치 여사의 뱃속에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러입니다. 헨리 누나이지요. 1885년 11월 9일 서울에서 태어난 그녀는 한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 아기였습니다. 이화학당 교장을 역임하면서 1925년 이화학당을 이화여자 전문학교로 승격시킨 분이기도 합니다. 1950년 별세한 그녀는 아버지, 남동생 부부와 조금 떨어진 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놓은 모양의 묘비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노라 라는 글귀가 한글과 영문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묘원의 유일한 일본인 안장자 소다 가이치의 묘도 눈길을 끕니다. 그의 묘 앞엔
비석이 두 개가 서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각각 세운 비석입니다.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했던 수오다는 1899년 대만의 거리를 방황하다가 술에 취해 쓰러져 죽기 직전이었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한국인 한 명이 그를 거두어서 여관에 데려가고 치료해주고 밥값도 치러주었답니다. 6년 후 한국에 온 그는 은인의 나라에서 은혜에 보답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기독교 신자가 된 그는 월남 미상제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며 YMCA의 일본어 교사를 거쳐 전도사로 활동하다 1921년 가마쿠라 보육원 경성지부장에 취임합니다. 그래서 고아들을 돌보는데 헌신했지요. 가마쿠라 보육원은 해방 후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에 의해 영락보린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패망 후에도 원산에 머물던 그는 1947년 일본으로 귀국했는데 당시 일본 신문은 반생 동안 한국 고아의 아버지, 한국 영주권을 가진 소다옹, 조국 전도를 위해 귀국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전택부 선생의 양화진 선교사 열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961년 한경직 목사 등의 초청으로 한국을 다시 찾은 그는 이듬해 3월 별세했는데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인에게는 처음으로 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영락보리논과 YMCA를 비롯한 19개 단체가 공동으로 장례를 치른 후 양화진에 안장하면서 묘비를 세웠습니다. 당시 주요한 선생이 글을 짓고 서예가 김기승 선생이 글씨를 쓴 묘비에는 고아의 자부, 따뜻한 아버지란 뜻이죠. 라는 제목으로 그의 일생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적었습니다. 소다 선생은 일본 사람으로 한국인에게 일생을 바쳤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나타내미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묘원 초입에 헐버트 묘비도 잘 알려져 있죠. 황성기독청년회 YMCA의 창립 주역으로 교육과 선교에 힘쓰는 한편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린 분입니다. 일제에 의해 추방된 후에도 미국에서 조선 독립을 외쳤고요. 그는 평소 웨스트민스터 사원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하노라고 평소 말했습니다. 그의 꿈은 결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49년 광복절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당시 86세의 노구를 이끌고 한국을 찾았지요. 그런데 그만 8월 5일 한국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양화진에 안장됐고요. 비석에는 영문으로 이름과 생물연대, 한글로 생물연대를 새겼지만 정작 가운데 부분 묘의 주인 이름 자리는 오랜 시간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채워진 것은 반세기 50년이 지난 1999년이었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친필로 헐버트 박사의 묘라고 7자를 써서 새겨놓음으로써 비로소 묘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역시 묘원 입구의 베델의 묘비는 마치 검은색과 흰색 두 가지 돌을 이어붙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돌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색깔로 보이는 이유는 그의 생전 활동에 불만을 가진 일제 관원들이 비문을 깎아냈기 때문입니다. 영국 출신의 언론인 베델은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해 한국인들의 항일 독립운동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는 1909년 37세의 나이로 별세했고 위암 장지연 선생이 추모글을 써서 비석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그 본문을 쪼아서 읽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답니다. 현재 비석의 뒷부분엔 회색으로 보입니다. 1964년 대한민국 전 언론인 단체 명의로 장지연 선생의 비문 원문을 서예가 김응현의 글씨로 다시 써서 원래 비석 옆에 새로 세우고 그 뒷면엔 한글로 그 비석의 내용을 풀어서 적었습니다. 그 밖에도 원산 대부흥운동을 이끈 감리교 선교사 로버트 하디 기념비, 백정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예비를 드리도록 함으로써 평등 사상을 전파한 무호 선교사, 이화여대를 설립한 스크린턴 대부인, 배화여대를 설립한 캠벨 선교사, 크리스마스 씨를 국내에 처음 도입하여 결핵 퇴치에 앞장선 셔우드 홀과 그의 부모인 윌리엄 홀, 로제타 홀 등 한 명 한 명이 우리 근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묘원 이야기를 하다 보니 분위기가 다소 엄숙하게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화진 묘원은 직접 가보시면 엄숙하고 비장하지만은 않습니다. 묘지라는 느낌보다는 잘 정비되고 정리된 공원의 느낌이 더 많습니다. 출신 국가별로 매장 형태가 달라 십자가의 모양도 다양합니다. 마치 유럽 어느 도시의 한복판, 묘지에 와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위치도 지하철 합정역 바로 인근이고 젊은이들의 거리로 유명한 홍대 앞이 지척입니다. 혹시 합정동 근처를 지날 일이 있으시다면 한번 들러볼 만합니다. 다만
시간 여유를 가지고 방문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묘의 주인과 비문 그리고 그들의 스토리를 살피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